작년부터 해서 계속 집값이 거래도 안 되고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 상황이에요. 그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신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를 지금까지 쭉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목할 만한 신호가 있습니다. 우선 전세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매매를 하면 되느냐, 뭐 너무 단편적으로 그렇게 맞추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신호들이 있어요. 또 무슨 신호가 있냐면은 정부에서 내놓는 대출 규제를 한번 보셔야 돼요.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는 거 하는 거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 그거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그 금리 올라가는 거랑 상관이 없나요? 금리라도 상관이 있죠. 이게 통상 정부에서 대출 완화를 할 때는 아파트라든가 부동산 값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할 때 대출 규제를 대폭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때 금리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한번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초이노믹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근혜 정부 때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경제 대책이었거든요. 그때 이거를 일명 초이노믹스라고 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봤을 때는 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어요. 대폭적인 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초이노믹스가 뭐냐면은 이런 쪽으로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하겠다, 다시 살리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나온 기조거든요. 그 초이노믹스가 부동산 쪽에서는 뭐가 중심이었냐면은 LTV와 DTI를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관계없이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누구나 LTV나 DTI 완화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제도거든요. 2014년 7월에 했잖아요. 이때 실제로 집값이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4년 7월 17일부터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경제 부흥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했잖아요. LTV랑 DTI를 완전히 풀어줬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나오는데, 이 그래프 보시면은 아까 매매 지수 있잖아요. 이 매매 가격 지수가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실제로 이렇게 옆으로 계속 횡자 형태로 일직선 상태로 이렇게 횡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2004년 하반기부터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전세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대출 규제를 확 풀어주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된 거예요. 실제로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집값도 회복이 됐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파트 값이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진간한 서울의 30평대는 5, 6억씩을 했단 말이죠. 5, 6억이란 돈이 결코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5, 6억을 가지고 있다가 꺼내서 집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야지.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아까 우리 PD님이 금리 물어봤잖아요. 금리도 여기 보면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나온 게 있어서 요걸 한번 저랑 같이 볼게요. 네, 저랑 여기 지금 언론에서 나온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2008년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2014년부터 볼게요. 2014년 7월 달에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세요. 2013년부터 14년, 15년 초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금리가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하락세긴 했지만 이렇게 횡보합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2013년 5월부터 2014년까지 계속 보합이었는데 2014년 8월 기점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경제를 좀 더 살려야겠다라고 발표함과 동시에 한국은행에도 금리를 낮췄어요. 그쵸?
낮췄죠. 그리고 2014년 8월 낮추고 10월에 또 낮추고 2005년 3월에도 낮추고 계속 낮춥니다. 계단식으로 떨어지죠. 언제까지? 2016년 6월까지 계속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은 실제로 금리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랑 맞춰서 움직이는 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고요. 이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대출 완화를 해서 대출을 받기가 쉬워진 거죠. 아니, 대출 완화를 했어도 금리가 만약에 아까 우리 PD님이 여쭤보신 금리가 조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다거나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대출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금리도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같이 내려간다면 당연히 이거는 집값이 올라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경험칙이기도 하고 과거 자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자료를 못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의 움직임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IMF 이후에 IMF를 졸업할 즈음에 집값이 올라갔을 때 하고, 그리고 최근 2013년, 14년 이후에 집값이 올라갔던, 최근까지 계속 올라갔던 이 시점을 볼 때, 이 집값이 올라갔던 시발점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우선은 강남권의 아파트, 조금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강남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쪽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쪽에 집들이 하나씩 둘씩 거래가 되면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난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가 집을 사야 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좀 자산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소위 돈이 있는 부자들이 움직이는 시점이 중요한데,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IMF 직후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시발점이 됐던 데는 어디였냐면은 강남 반포권 재건축, 대치동이라든가 그쪽에 5개 저밀도 지구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거래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 2013년, 14년에 특히 2014년 이후 초이노믹스라고 제가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요.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함과 동시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 해서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고 대출 규제도 완화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부동산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제일 먼저 움직인 데가 강남권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강남을 바로 먼저 사려고 타겟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매입을 하는 거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강남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뉴스에 나온다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빨리 사서 이제 집을 내 것으로 해야겠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강남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점차 타 지역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강남 인근 주변, 서울, 수도권,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분당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촉발이 돼서, 매매가 촉발이 돼서 확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쯤 집값이 올라갈지, 그리고 언제쯤 내가 집을 사는 게 좋을지 그 포인트를 잡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라. 이 전세가 시점이 중요하다. 왜냐면은 전세가 올라가면은 기존에 전세로 살던 분들이 전세가를 계속 올리는 게 어려워서 매매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면서 투자하기 용이해지더라.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하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대출 규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때, 지금은 아직 대폭 완화하진 않았잖아요. 대폭 완화하는 시점이 생기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실려 있는 거고, 그래서 대출 규제가 풀릴 때는 통상적으로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더라. 금리가 떨어지고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대출 받기가 쉬워졌으니 상대적으로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강남의 거래 시세. 강남이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부자들이 있는 동네인데, 이분들이 먼저 지갑을 열고 부동산을 사더라, 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요 시점에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들이 거래되는 양이 많아지고 거래가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한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때는 집을 살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꼭 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한테 좀 유익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알고 보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